초기 검수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 과정에서 서너 달 만에 이게 나왔거든요. 이 숨은 하자의 경우에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의 제기권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하수종말 처리장의 건설공사 계약 관련 이슈인데요. 이거는 수중펌프 사건입니다. 일명. 자, 먼저 사건 설명 먼저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군단지라고 칩시다. 아니면 시도 있을 수 있고요.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려면은 어쨌든 시멘트로 이렇게 건물도 짓고 이렇게 물 담을 수 있는 공간도 해야 되니까 건설회사가 보통 수급을 하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수급을 하는데 실제 이 건설회사는 그냥 시멘트만 부었지 안에 있는 수처리 시설은 또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경 수처리 시설 전문업체한테 맡겨요. 이 안에 있는 말하자면 알맹이들은. 근데 수처리 시설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펌프로 교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더러운 물을 섞어가지고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정화시키는 과정. 이게 뭐 약칭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수중 펌프를 납품을 받아요. 그러면 수중 펌프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 종말 처리장에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 종말 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이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을 때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 건설회사 C한테 납품을 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지자체 D가 이제 난리를 펴는 거죠. 이제 실제 운영자는 지자체니까 건설은 끝났죠. 그러면 건설회사 이슈가 아닌 게 이쪽한테 공문을 보내도 건설회사는 결국 여기에 공문을 보낼 거고 얘는 다시 얘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현황이에요. 그런데 한 3번인가 4번 수리를 왔어요. 수리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되니까 이제 B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왜 수리가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이거 좀 쉬어주세요. 근데 이 쉬어주세요란 말이 웃긴 게 하수종말 처리장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쉬어주래. 한 달에 한 번씩 하수 처리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업계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A가 자기 돈으로 그냥 딴 펌프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약 해제하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리스크 생각해 봅시다. 계약 해제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게 뭡니까? 원상회복입니다. 자, 물건을 사놓고, 아까 주식양수도에서 해제 나왔죠? 물건을 사놓고, 자, 이거 6개월 썼는데, 너 이거 고장난 거 못 고쳤지? 너 펌프 가져가.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 다 토해내. 이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계약 해제는 입증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이제 정확히 우리 교과서적인 표현에서는 계약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계약서에다가 뭐 약정 해제 요건을 완화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재판부는 이게 해제할 정도의 케이스인가를 보긴 봅니다. 본질적 불이행인가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그때 논쟁이 나왔던 게 이런 거 있죠. 계약 해제 요건에서 해지기에 많이 나온 요건인데 가압류. 근데 그거 법원에서 인정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가압류로 계약 해지나 해제 요건에 넣을 때 해제보다는 해지입니다. 이거는. 가압류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의 신용 상태의 불량의 징표거든요. 뭐 가압류 하나 받았다고 해서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가압류가 발생했단 말은 얘가 뭔가 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도 모르는 전조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법원에서는 그걸 착안해 가지고 약정 해제권 작동을 인정해 줬어요. 약정 해지권 작동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사님 너무 그거 억울하니까요. 중요 재산의 가압류로 하면 안 될까요? 뭐가 중요한데를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보통 중요 재산을 판단할 때는 10% 룰이 적용되죠. 그 영업 양도가 이제 10% 룰에 따라 중요 재산을 판단하는데 그 회사의 총 자산의 10%에 대한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꽤 높아져요. 그러면 또 허들이 갑자기 높아져요. 따라서 중요 재산 말을 함부로 넣어주면 이제 날아가 버려. 가압류에 의한 신용 불량을 못 커버해요. 어렵죠. 계약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다시 해제로 돌아옵시다. 자, 이 사건의 상담을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하자보수로 가져간다면 사건은 쉬워요. 하자보수 해주세요 하면 되니까. 또는 내가 하자보수를 대신 다른 업체로 했으니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계약 해제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제 그 리스크가 다 나한테 떠옵니다.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멀쩡한 물건을 그냥 저 폐기해버리고 또는 뭐 돌려줘버리고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인정 안 받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험 부담으로 해제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노력할 바는 다 했어. 충분히 수리할 기회도 줬는데 수리를 했고 막판에는 나 수리 못하겠어 나자빠졌고 심지어 뭐 한 달에 하루씩 쉬어주시라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업계에서 쓸 수 없는 물건인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면은 해제로 밀어붙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하자보수는 한 10%입니다. 하자보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맥시멈 10%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1억짜리 계약이면은 1,0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실제로 그 계약 이행보 중에서도 하자보증보험은 10%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하자보수라는 것은 언제 타이밍부터냐? 검수를 받은 순간은 하자보수로 넘어가요. 검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초기 검수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 과정에서 서너 달 만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수문하자였죠. 이 수문하자의 경우에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에도 나오죠. 바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의제기권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마다 납품받고 검수 조건 잘 정하세요. 이게 그냥 기본 따라오는 말이에요. 보통 검수 조건이 별지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검수 조건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협의에 의해서 검수한다. 근데 검수 조건이 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역으로 검수 조건에만 통과시키면 상대방은 해방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수 조건을 나이브하게 써놨다가는요. 상대방은 나 이 조건을 완료했는데요. 땡. 검수 조건은 까다로워야 돼요. 우리가 오더를 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오더를 받는 쪽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 받기가 어렵겠죠. 그걸 이제 잘 서로 핑퐁을 잘 해야지요. 근데 별지를 안 봐요. 또 계약서 검토하는 쪽에서. 나는 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컴플라이언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계약서 별지도 법무적인 리뷰의 대상입니다.